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여러분. 빛나는 국어 지민쌤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죠. 오랜만에 9월의 반갑수다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또 내신 시험도 이제 한 2주에서 좀 많이 남은 친구들은 한 달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긴장도가 꽤 높은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도 좀 싱숭생숭하고 걱정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댓글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 지금 마음이 많이 불안하구나, 많이 힘들구나. 어떻게든 무언가 좋은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해줄 만한 게 없을까 하다가 너무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꼭 담고 있는 시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너의 하늘을 보라란 작품이고요. 이 작품 같이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우리 이런 시기에 어떻게 버텨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좀 같이 견뎌볼까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가 자꾸 쓰러지는 건 너가 꼭 이룰 게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건 너가 가야만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너가 다시 울며 가는 건 너가 꽃 피워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연들이 전부 다 사실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쵸? 읽다가 이 문장만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이 살면서 뭔가 내가 성장했다 혹은 내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고 지나고서 보니까 그 시간 꽤 나한테 아주 이루었다 하는 그런 시간들은 삶에서 막 엄청 행복했던 시간보다 되게 고통스러웠던 다시는 그 시간으로 안 돌아가고 싶은 좀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든 첫 번째 줄에 있는 네가 쓰러지는 거, 너가 길을 잃어버린 거, 그리고 너가 울면서도 자꾸 계속 걸어가는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은 내가 무언가를 이룰 게 있고 내가 무언가를 행복하게 해낼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감당하고 견뎌야 하는 그런 어떤 힘든 시간이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엄청 나보다 인생을 먼저 산 인생 선배가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조언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뭔가 제가 여러분한테 하기에는 나도 얼마 안 살았는데 약간 내가 할 말에 약간 이런 권위가 없는 것 같고 이제 시를 통해서 꼭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처럼 수험생일 때도 있었고 수험생을 지나고도 뭐 여러분들은 지금 느낄 때는 그래도 입시만 끝나면 뭔가 힘든 일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20대에도 뭐 당연히 뭔가 좌절하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런 순간순간들이 올 때마다 제가 항상 힘들 때마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한번 뭐 브이로그를 통해서도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뭔가 힘든 일이 있다? 라고 느낄 때, 그럴 때 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사람은 쉽게 죽지 않아. 근데, 근데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다는 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뭔가 내가 극복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왔겠지. 라고 전 그냥 스스로 약간 단념하거든요. 이게 나한테 와서 내가 해낼 수 없으면 나한테 안 왔겠지. 근데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찾아왔다? 내가 또 뭔가 어떻게든 해내겠지. 어떻게든 견디고 어떻게든 버티겠지. 라고 스스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고, 인생은 그렇게 막 힘든 일만 연속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분명히 이건 또 이겨낼 방법이 있고, 내가 어떻게든 또 이겨내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또 다시금 해결할 방법을 빠르게 찾으려고 하는 뭔가 힘든 감정보다는 그래, 그럼 어떻게 해결하지? 분명히 해결할 방법이 있을 텐데, 있으니까 내 앞에 온 걸 텐데, 이제 그러면서 극복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도 답이 잘 안 보여. 그리고 너무너무 막막해. 너무 답답해. 그러면 사실 부정적인 감정이 막 밀려 들어오잖아. 이제 그럴 때는 한 가지 이 생각을 바로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우리 소설 진짜 많이 읽고 드라마 진짜 많이 보잖아요? 주인공은 늘 고난과 역경을 겪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주인공인가 보다. 내가 웬만큼 대단한 서사의 주인공이 아닌 이상 이렇게 힘들 수가 없다. 라고 스스로를 좀 이렇게 뭐랄까 다독이는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건 그만큼의 이 뒤에 펼쳐질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앞에 힘든 서사가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스스로를
그냥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버티게 하고 또 견디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겨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일이 그만큼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좌절하고 내가 힘들어만 하면 그럼 그냥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서 분명히 그 뒤에 날 기다리고 있는 아주 큰 일들이 있을 거라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을 감당해야 되나 보다 라고 스스로를 조금 많이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자꾸 막 마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들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있을까? 이러면 내가 주인공이라서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라서 그런가 보다. 내가 평범하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평범한 삶을 살 게 아닌가 보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평범한 서사가 아니라 좀 특별한 서사라서 특별한 주인공이라서 그런 거야 라고 스스로를 좀 이렇게 많이 다독여 주세요. 그렇게 버티다 보면 또 버텨져. 버틸 수 있더라. 버텨지니까 그렇게 견디다 보면 그렇게 견디고 있는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또 두 번째의 조언인 거죠. 이 작가님이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봐. 너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땐 가만히 너 마음 가장 깊은 곳에가 닿는 너의 하늘을 봐. 라고 하면서 여기서의 하늘을 자꾸 보라고. 너가 막 이렇게 땅만 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물리적인 하늘을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여기서의 하늘에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것저것 다 되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무언가 가치, 이상, 목표 다 괜찮겠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가장 순수한 자아 같아요. 그쵸?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또 버티고 있는 이유, 내가 이렇게 뭔가 죽을 것 같지만 또 계속 걸어가는 이유, 그런 나의 이유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번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버티게 하는 그 힘이 결국에는 가장 너를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인생 조언인 거죠. 내가 여러분한테 왜 막 이렇게 설교하기에는 나도 너무 어리고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가치금 이런 시기를 좀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견딜 수 있게 해줬던, 이제 제가 스스로를 또 극복하게 했던 그런 멘탈 관리 팁을 좀 공유하면서 두 번째 수다 타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한테 메가블로그를 통해서 공유를 드렸던 이번 주에 제가 미리 보여드렸던 저의 이런 성향 분석표거든요. 근데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저의 모든 자아 사이에는 낙관이 있어요. 근데 이거 분석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세 가지 낙관인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근데 여기 있는 낙관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인 거지? 근데 그냥 세상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나는 이게 즐기는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런 보고서를 보고 한 친구가 댓글로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그 기쁨이를 의인화하면 선생님일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댓글에 죄다 이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되게 많이들 남겨줬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 분석표를 보고 사실 그렇게 좋게만 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다 벗겨진 기분이었어요. 그 분석표를 보면서 약간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너무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왜냐면 이 긍정적이기만 하다라는 게 장점이 될 때도 있지만 사실 단점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나의 모든 성격을 다 이렇게 낱낱이 까발려진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분석표를 보면서 조금 다소 부끄럽고 민망하고 스스로의 약점도 많이 마주했던 이제 그런 검사였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긍정적이면 얼마나 좋을까 막 좋은 점만 봐줘서 오히려 너무 뭔가 고맙기도 하고 감동이기도 했지만 제가 이 분석 보고서를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제는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나의 장점을 좀 살릴 수 있는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기까지 조금 과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도기를 여러분들과 좀 공유해볼까 해요. 우리 인간은 세 가지의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대요. 행동은 도전하고 경험하고 실행하는 어떤 힘이고, 감정은 안정, 평안, 평화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는 힘이고,
이성은 분석하고 뭔가 탐구하고 탐색하고 전략 짜고 좀 이런 그런 힘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잘 맞으면 한 사람이 좀 안정적이게 보인대.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되게 평온하다. 이런 거 있잖아. 감정 기복도 크지 않고 사람이 진짜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랑 좀 정반대인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내가 부러워하는 유형이에요. 감정 기복도 크지 않고 사람이 되게 이렇게 잔잔한 유형들 있지. 그런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잘 맞는 사람들인 거야. 근데 이제 나는 행동이 엄청 앞서고 나머지가 엄청 적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유독 한 가지가 이렇게 큰 사람들, 나머지가 좀 적고 이런 사람들은 개성이 강하고 자기만의 색깔이 확고하대. 대신에 앞에 것처럼 아까 앞에 사람처럼 좀 이렇게 균형 잡힌 사람의 느낌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호불호도 확실하고 자기 색깔도 강하고 좀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전하고 경험하고 실행하는 이런 힘이 강하니까 세상을 되게 많이 경험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저도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일찍 이것저것 막 많이 해보고 많이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고. 근데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행동이 엄청 앞서고 감정이 부족하면 내가 엄청 많이 열심히 행동하고 막 활동하고 하는 동안에 마음이 지쳐가는 걸 나 스스로도 모른대요. 근데 이걸 딱 듣는 순간에 되게 많이 공감이 됐었거든요. 제가 되게 빡빡하게 일정을 짜서 지내는 거를 스스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문득 힘들지 않나? 라고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봐요. 근데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그러다가 하나씩 몸이 아파와. 이제 몸이 아플 때가 되면 그럼 이제 그제서야 내가 요즘 좀 무리했나? 그때야 알아. 그 전에는 뭔가 내가 힘들고 뭐 좀 힘들고 지치고 이런 거를 미리 알아주지를 못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의 단점 중에 하나인 거지. 또 행동보다 그러니까 이성이 너무 덜 떨어지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는 이유나 목적이나 아니면 이 행동의 모든 전략들을 짜기 전에 몸이 먼저 앞서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거 차근차근 해볼까? 이게 아니라 하고서 그 다음에 수습하고 하고서 그 다음에 감당하고 약간 그렇게 항상 삶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서 조금 막 행동을 막 하다가 근데 내가 이건 뭐 때문에 하고 있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나중에서야 조금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감정이 좀 건강하지 않을 때, 내 내면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이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마다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뒤집어. 나한테 약점이 있으면 이걸 뒤집으면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저 스스로를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단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제 단점을 적나라하게 마주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성공할 수가 절대 없는 사람 같은 거야. 왜냐면 나는 일단 작심삼일러야. 관심사가 너무 많아서 3일마다 새로운 게 하고 싶고 꾸준하게 뭘 못해.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은 계속 뭔가 꾸준하게 루틴이 되고 습관이 되고 뭘 해야 된다는데 3일마다 안 해. 그냥 안 하고 싶어져. 흐지부지가 돼. 그러니까 나는 뭔가 글렀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기분 변화가 진짜 업앤다운이 진짜 심한 거예요. 금세 기분이 좋았다가 또 금세 기분이 나빠지고 이게 너무 심해. 그러니까 좀 내가 나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맞나? 이게 좀 정신이 좀 문제가 있나? 약간 이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단순한 거에 기분이 좋아졌다가 너무 단순한 거에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단점이 분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는 주변 사람들을 너무 닮아가요. 그러니까 사람 좋아 인간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항상 꽤 많은데 근데 주변 사람들이랑 항상 비슷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붙어 있어.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 근데 주변에 잘 노는 친구들이 붙어 있어? 그럼 또 잘 놀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랑 엄청 되게 이렇게 비슷해져 가. 되게 잘 스며드는 사람인 거야, 내가. 스펀지 같이. 그래서 내가 좀 치명적인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같다라고 20대 초반에 느끼면서 자존감이 되게 떨어졌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때 생각한 거지. 내가 앞서서 말했잖아?
장점을 뒤집으면 사실 약점이 되기도 하고 약점을 뒤집으면 다시 장점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맞는 전략을 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난 작심삼일러야. 그렇다면 나는 3일마다 새로운 걸 해야겠다. 그리고 또 제 기분 변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 그러면 내가 기분 좋아지는, 난 단순한 사람이니까 기분 좋아지는 그 리스트만 좀 갖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순간에 기분 좋아지는 걸 하면 돼. 그럼 다시 또 기분이 좋아져. 그러니까 내가 되게 단순해서 기분 좋아지는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기분이 안 좋아질 것 같은 순간에 그 기분 좋아지는 항목들의 몇 가지를 하잖아? 다시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이제 나는 스스로를 좀 컨트롤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찾기 시작하는 거죠. 작심삼일러면 3일마다 새로 해. 3일 동안 목표를 3일치만 세워. 3일치만 세우고 3일마다 다시 해. 그러면 뭔가를 꾸준하게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바로 이제 좋아지는 것들을 실행해. 뭘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던가, 아니면 어떤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갑자기 좋아진다던가, 뭔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을 바로바로 해주면 바로 기분이 또 좋아져요. 그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또 좋아져. 그런 되게 단순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깨달은 거지.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안 순간부터는 내 모든 알고리즘과 내 주변에 있는 내 모든 것들을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내가 뭔가 닮아가고 싶은 인생, 이런 것들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 뭔가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진짜 뭔가 배우고 싶은 사람들로 다 채우고, 약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자연스레 갓생을 계속 살고 있게 되더라. 그런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조금 객관적으로 보다 보면 단점이 보일 수밖에 없고, 내가 나 스스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은 더 잘 보일 거예요. 난 이런 걸 좀 너무 약한 것 같고, 이거 너무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근데 그러면 뒤집어. 내가 내가 이렇게 뒤집은 것처럼 다시금 생각해봐. 충분히 뭔가 이걸 가지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식으로 뒤집으면서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성장해오는 과정 중에서도 그냥 매일매일 지키려고 했던 삶의 태도? 그냥 삶의 습관들? 그냥 그런 것들 몇 가지만 나누면서요. 마무리해볼게요. 그냥 가장 불안한 순간에, 가장 이렇게 막바지 순간에, 이런 순간에 제가 늘 스스로한테 약간, 뭐랄까, 되뇌었던 이야기인데요. 내가 맨 마지막 순간에 가서, 그리고 결과가 딱 나오는 그 순간에 가서 실력으로 누군가한테 밀려.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최선을 다 다했는데도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가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실력으로 어떻게 밀렸던가,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나는 후회가 없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노력하는 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내가 진짜 할 수 있었는데 다 하지 않았던 거,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누군가한테 밀렸다거나, 그런 걸로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러면 그건 진짜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도 안 되면 그건 진짜 미련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살았던 게요, 20대도 쭉 이어가고요, 앞으로도 이어가겠죠. 그쵸? 이건 그냥 정말 태도라, 태도를 그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도 그냥 쭉 그렇게 밀고 가는 것 같거든요. 지금도 여전해요. 나중에 30대, 40대, 50대의 내가 지금의 날 돌아봤을 때 그때 그래도 애썼어. 그때 그래도 그렇게 버텨줘서 아유 너무 고마워 라고 지금의 나를 되게 기특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10대의 내가 난 지금 되게 기특하거든. 근데 30대, 40대의 내가 지금의 날 돌아봤는데 아유 20대에 나는 철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질책하고 싶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먼 훗날에 내가 지금의 나를 딱 봤을 때 아유 얼마나 대견할까, 얼마나 기특할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는 살아야지 라는 게 제 삶의 뭐랄까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까, 이런 항상 뭔가 그런 기로에 놓였을 때 그때 제가 항상 하는 생각이 나중에 한 3, 40대가 돼서 50대, 60대 할머니가 돼서 그때가 되어서 돌아봤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내가 기특할까? 요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거든?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늘 약간 더 고생하고 더 힘든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뭔가 그냥 제 느낌상
제 뭔가 예감상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 훗날에 내가 날 기특해 할 수 있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제가 살아가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사실 멀리 있는 걸 보고 그냥 내가 열심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라면 마지막에 있는 건 정말 오늘 하루만 보는 거거든요. 저 멀리 있는 걸 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사실 매일매일이 비슷비슷하잖아. 너네도 맨날 맨날 똑같이 공부하잖아. 뭐 맨날 맨날 똑같은 데 가가지고 맨날 맨날 똑같은 학교 가고 맨날 맨날 똑같은 학원 가고 똑같잖아. 나도 똑같거든. 맨날 맨날 똑같이 이렇게 스튜디오 와가지고 촬영하고 뭐 운동 갔다가 촬영하고 아니면 뭐 학원 가가지고 수업하고 뭐 별다를 게 없어요. 맨날 비슷하니까. 근데 그래도 난 아침마다 뭔가 오늘 재밌는 일이 뭐가 있지? 막 이렇게 한 개씩 생각해. 한 개씩 오늘은 뭐 점심에 뭐 먹어야지? 아니면 오늘은 끝나고 와서 뭐 해야지? 막 이렇게 재밌는 일을 한 가지씩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예상치 못했지만 오늘 하루에 있었던 뭔가 행복한 일, 재밌는 일 이런 거를 자기 전에 근데 오늘 이거 재밌었다. 막 이렇게 그런 거를 하루에 한 가지씩은 생각을 하면 그래도 오늘 좀 의미 있는 하루였는데 그래도 오늘 좀 재밌는 하루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보내면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 과정에 있는 매일매일도 즐겁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조금 현명한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도 오늘 체육 수업 있네? 약간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 뭔가 재밌는 일을 한 가지 생각을 해야 그래야 좀 학교 갈 맛이 나는 거야. 오늘 그래도 사회 시간에 뭐 하기로 했는데? 그거 재밌겠다. 약간 이렇게 뭐가 기다릴 만한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씩 찾아가면서 매일매일을 좀 즐겁게 이왕이면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오전에 운동을 좀 바꿨거든요. 이제 PT를 안 가고 좀 다 같이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을 할 때 막 힘들거든? 막 숨이 차고 헥헥거리고 있는데 거기 코치님들이 항상 야, 옆에 파트너랑 하이파이브 하세요 막 이렇게 시켜 자꾸 옆에 파트너랑 응원 막 이렇게 화이팅 화이팅 막 이렇게 손바닥 치게 만들거든. 근데 이렇게 누군가랑 힘을 합동을 해가지고 화이팅 화이팅 인사를 하는 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혼자서 이렇게 들 때, 혼자서 힘든 걸 버틸 때, 그게 되게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군가랑 이렇게 박수 치면서, 화이팅! 화이팅! 하는 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막바지 시간에 생각보다 힘들겠지만, 되게 많이 힘들겠지만, 누군가랑 같이 간다라는 그 기분이 그런 것만 느껴져도 조금 더 버틸만 하다라는 거를 제가 요즘 많이 운동을 하면서 느꼈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도 요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같이 버텼으면 좋겠어요. 내가 혼자 가는 거 아니고 같이 버텨줄 사람도 있고 같이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라는 것도 느끼면서 같이 한번 가보자고, 그치? 그러면 전 여기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빛나는 국어 주민쌤이었습니다. 안녕!